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분당센터 소장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틱장애 혹은 뚜렛 증후군에 대한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단국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교실에서 2014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틱과 뚜렛이라고 하는 장애는 굉장히 골치 아픈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약물 치료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ADHD라던가 자폐와 관련된 질환에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약을 쓰지 않고도 얼마나 틱과 뚜렛 증후군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2011년 유럽의 틱과 관련된 연구, 비약물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논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틱 장애와 뚜렛 장애는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인 이유도 사실 있는데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뚜렛 증후군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뚜렛과 틱 장애에 대한 치료들이 임상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접근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치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습관치환법은 말 그대로 틱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현하기 이전에 보통은 그 아이들 혹은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즉, 내가 뭔가 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러한 느낌을 갖는 순간 자신의 틱을 다른 행동으로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습관치환법이고 이는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임상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와 관련된 부분은 자기관찰법입니다. 자기관찰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틱을 할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관찰해 보는 건데요. 이는 주로 틱 증상이나 뚜렛 증후군이 불안이나 여러 가지 긴장과 관련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완요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틱이나 뚜렛 증후군은 긴장이나 불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또 한 가지 들고 있는 치료적인 개입 필요성은 뉴로피드백 혹은 호흡 바이오 피드백을 통한 틱 증상의 감소입니다. 특히나 호흡 바이오 피드백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틱 증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이처럼 틱 장애와 관련해서는 비약물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논문에서는 시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고 특히나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불안과 강박 혹은 긴장이라고 하는 요인들을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들이 잘 챙겨주시는 것이 틱 증상의 완화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